제4장 제인과 엘리자베스만 단 둘이 남게 되자 그때까지 빅리시 칭찬을 조심해오던 제인이 자기가 얼마나 빅리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동생에게 말했다. 제인이 말했다. 정말 그분은 청년으로선 전형적인 분이셨어. 현명하고 유머 감각이 있고 쾌활하신 분이야.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훌륭한 분을 본 적이 없어. 너무나 자연스럽고 나무랄 데 없는 품격을 지녔거든. 게다가 잘생기기도 했지.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젊은 사람이 가능하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지. 그로 인해 그분의 인격은 만점인 편이고. 두 번째 춤을 추자고 청했을 땐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 그런 영광이 나에게 올 줄 기대하지 않았거든. 그래? 나는 언니를 위해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게 우리들의 차이야. 언니가 그런 반가운 말을 들으면 놀라겠지만 나는 전혀 놀라지 않거든. 두 번 청한 것쯤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 그 방에 있던 여자들에 비하면 언니는 5배는 예쁘게 보였을 거야. 그건 그의 매너 덕분이라고 할 것도 없지. 어쨌든 그분은 확실히 매력적이긴 해. 언니가 그분을 좋아해도 된다고 생각해. 좀 모자라는 사람들도 언니는 좋아했었잖아. 얘는 정말 언니는 너무나 쉽게 좋아한다니까. 남의 결점이 전혀 눈에 띄질 않나 봐. 온 세상이 착하고 기분 좋게만 보여지나 봐. 언니가 남 욕하는 걸 여태 들어본 일이 없거든. 난 성급하게 남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언제나 내가 생각한 말을 말하는 사람이야. 그건 나도 알아. 바로 그 점이 이상하거든. 언니같이 분별이 있는 사람이 남의 어리석은 점이나 못난 짓을 그렇게 어수룩하게 몰라보다니. 솔직함을 가장하는 건 흔해 빠진 짓이고 그런 건 어딜 가나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거칠애나 속셈이 없는 솔직함. 다시 말해 남의 성격에 좋은 점을 취해서 더욱 좋게만 말하고 나쁜 점은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짓은 언니나 할 짓이야. 그래서 언니는 그분의 누님들까지 좋아졌다 그거지. 누님들 태도는 그분만큼은 못했단 말이야. 하긴 그랬어, 처음엔. 하지만 말을 건네보면 매우 호감 가는 여자들이란 걸 알게 돼. 빅리 양은 오빠와 함께 살며 집을 관리하고 있나 보더라. 그런 사람을 좋은 이웃으로 못 본다면 그건 내 잘못이야. 엘리자베스는 잠자코 듣고 있었지만 쉽게 납득이 가질 않았다. 무도회에서의 빅리 자매의 말과 행동은 대체로 마음에 드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언니보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좀처럼 꺾일 줄 모르는 기질을 지녔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지켜 세운다 해서 판단을 그르치거나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로선 도저히 그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사실 꽤 품이 있는 숙녀들이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유머 감각도 부족하지 않았고 원할 때는 호감 가는 행동도 할 수 있었지만 자부심이 강하고 거만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은 꽤나 미인에 속하며 런던의 인류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2만 파운드가량의 재산도 있으며 지나치게 돈을 써가며 지체높은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 그런 결과로 자기네들이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을 얕보는 것이 있다고나 할까. 원래 영국 북부의 좋은 가문 출신으로 그러한 환경이 그들의 뇌리 깊숙이 박혀 있었다. 그들 재산은 무역업으로 얻어진 것이다. 빅리 씨는 아버지로부터 거의 10만 파운드가량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토지를 살 생각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빅리 씨도 같은 뜻을 품고 때때로 장소를 물색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형편으로 그의 온화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네더필드에서 여생을 보내고 토지 구입은 다음 세대에 미룰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의 자매들은 그가 그 자신의 토지를 갖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새들어 사는 것이라 하더라도 빅리 양은 그의 살림을 돌봐주는 것이 싫지 않았다. 그리고 재산가라기보다는 상류층 사람에게 결혼한 허스트 부인까지도 자신에게 편리하다면 친정 동생 집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는 점에서는 누이 동생들과 다를 바 없었다. 빅리 씨가 우연한 기회에 권유를 받아서 네더필드 집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은 그가 청년이 되고 나서 2년이 채 못 되었을 때였다. 반 시간쯤 그 집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그 환경이나 주요 방들이 마음에 들었고 소유자가 집 자랑을 하는 바람에 그 즉시 집을 임대했던 것이다. 그와 다하시 사이는 성격이 정반대인데도 굳은 우정으로 맺어져 있었다. 빅리 씨는 성격의 온화함, 개방성, 그리고 융통성 덕분에 다하시에게 호감을 샀으며 이는 다하시 자신의 성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다하시는 자신의 성격에 결코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빅리는 다하시의 강한 우정에 그를 한껏 믿었고 그의 판단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이해력 면에서는 다하시가 앞서고 있었다. 빅리도 이해력이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다하시는 예리한 편이었다. 동시에 그는 거만하고 내성적이며 까다롭고 교양 있게 자라기는 했으나 매력적이지는 않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의 친구가 훨씬 나았다. 빅리는 어딜 가나 환영을 받았고 다하시는 항상 남의 기분만 상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이 메리튼의 무도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미루어 그들의 특징을 소상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빅리 쪽은 그토록 쾌활한 사람들과 예쁜 여자들을 본 적이 없다 했고 누구에게나 격식을 차리지도 않고 전혀 딱딱하지 않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하고도 금방 친해질 수가 있었고 베네티 양에 관해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다하시에게는 정반대로 아름다운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품위도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보였다. 그 누구에게도 흥미를 갖지 못했고 대접받거나 즐거움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다. 베네티 양이 예쁜 것은 사실이나 웃음이 많아 해퍼 보인다고 했다. 허스트 부인과 그의 동생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녀가 마음에 들어 더욱 가까이 알고 지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베네테 양은 귀염둥이로 통하게 되었고 빅리는 그런 추천을 받게 된 이상은 앞으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도 괜찮다고 마음먹게 되었다.